자, 그러면은 이제 넘기다 보면 선생님 답지도 다 있거든요. 일단 답부터 확인해 볼까? 10번 답. 다 맞으셨는지. 그래서 일단 다 같이 못한 거라든지 그런 거 위주로 문제를 먼저 할게요. 자, 내가 10번 틀렸다, 손. 컨디션이 언제쯤 좋아지시는 겁니까, 사장님은? 오늘이 제일 안 좋습니다. 항상 저점을 갱신하십니다. 자, 11번. 아마 11번 더 못했을 것 같은데? 자, 11번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일단, 지금 강의는 이제 수능 수업을 안 들어가지고, 이제 내가 요즘 밀고 있는 말들이 있거든. 예, 근데 이제 내가 이거를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딱 그거대로만 하면 되더라고요, 지금 문제들이. 그런 패턴으로 나오더라고, 보니까. 좀 난이도 있는 문제는. 그러니까 뭐냐면 일명 설계라고 하는데. 네? 설계. 그러니까 내가 맨날 문장 끊어서 보라고 한 거 있잖아. 네. 자, 이 문제 풀 때 문장 끊었어요, 안 끊었어요? 끊었어요? 그리고 문장 끊었을 때 한 문장 보고 그거에 대해서 골똘히 고민했어요? 자, 그럼 했는데 안 된 게 그거의 감정을 좀 얘기해 줄래? 어떤 느낌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냥 편하게 얘기해요. 한 개 맞는지, 그럼 생각은 난 발상을 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건 일단 개념이 부족한 겁니다, 일단. 그래서 마플 교과서든 수능 특강에 써 있는 거든 수능 완성에 써 있는 거든 좋으니까 빨리 딱 읽으시길 바랍니다. 수능 완성에 있는 거 읽지 마세요. 그 유형 정리되어 있는 거니까. 그건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다른 친구들은 할 얘기 없어요? 그럼 그냥 할게요. 자, 문제 가보자. 자, 여기 문제를 봤어요. 그리고 이건 저번 주에 다 보여줬습니다. 이게 어떻게 변형됐었는지. 그럼 저번 시간에 프린트로 보시면 됩니다. 수능 특강, 이게 아마 수능 완성 문제였던 걸로 기억하거든. 그거 어떻게 이제 반영됐는지 다 적어놨습니다. 해놨어요. 자, 일단 여기서 처음에 문제를 봤을 때, 자, 어디서 끊어야 될까? 뭐라고? 아니에요. 네, 여기에서 끊어야 돼요. 예. 왜냐면 여기서 정보가 나와요. 설계라는 게 이제 끊고 거기서 정보가 나오는 곳에서 끊으라는 뜻이야. 양의 실수 전체 제품을 정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의 실수만 다루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끊는 게 이제 대하여죠. 그럼 대하여 끊었으면 이 식을 보고 그냥 넘기지 말라고 했었죠. 그냥 대충이라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랬죠. 그럼 여기 보니까 fx라고 돼 있고 시그마가 있네? k는 1부터 45까지라고 돼 있네? 그럼 사실 여기 시그마를 보고 너네가 느껴야 되는 게 k가 변하는 거네 라고 느껴야 돼요. 그럼 여기 안에 k 말고 어떤 문자가 들어있어? x가 들어있지. 다 상수. 이해되지? 그럼 뭐 더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얘가 상수잖아. x 루트 x가. 그러니까 얘를 시그마 밖으로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네가 이 식을 보고 너무 짧게 생각하고 넘어가서 문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 보고 나 어떤 생각 들었는지 알아? 와 씨발 저기 x도 있고 k도 있어. 뭐 어쩌라는 거야? 1부터 넣어서 다 더했어. 어쩌라는 거지? 그러고 넘어갔을걸요? 그러니까 우와! 그래서 그냥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건 뭐야? k가 변수고 x가 상수야. 이 식에서. 그 다음에 어디서 끊어야 되겠어요? 이다에서 끊어야겠죠. 그럼 뭐야 일단? 이거는 주어하고 딱 이게 나와 동사가 나와 있어. 아니 동사랜다.
문장 마지막에 다 있었어. gx는 뭐라는 거야? 2차함수. 2차함수래. 근데 이걸 만족하는 2차함수. 그럼 무한대로 그러니까 이런 건 봐야 된다. 아 무한대로 보내네. 그럼 fx랑 gx랑 곱했더니 2025로 수렴을 한다고 했네. 그러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방정식 gx는 0에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벳 아니지 끊는 게 어디죠? 예. 땡에서 이제 잘라야겠죠. 왜냐면 이제 보면은 gx 자 2차 함수는 갖고 와야지 생각. 2차 방정식이고 근각이설 관계를 줬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 네. 그럼 좀 더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이 gx를 식으로 만들 수 있겠네 내가. 단 최고 차항의 수는 모르고. 그랬을 때 gx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끊는 게 뭐냐면은 gx는 결국 문자가 몇 개인 거야? 한 개밖에 없는 거야. 최고 차항의 수.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야, 문제. 다시 와. 이제 해야지. 자, 지금 방금 같은 과정이 30초 이내로 끝나야 됩니다, 사실. 자, 그럼 양의 실수 전체 식별 정의됐다고 했어요. 자, 이제 제대로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시간 투자하는 거예요. 양의 실수 정의가 됐대요. 그럼 x는 일단 0보다 커요. 그러면 일단 살포시 뭐 이런 거 메모쯤은 해놓으면 좋겠죠. 양의 실수에 정의된 함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라고 돼 있으니까 끊는 이유가 뭐냐면 뒤 더 보지 말고 얘부터 하라 이 소리예요. 그럼 얘를 먼저 풀자 이겁니다. 그럼 지금 첫 번째 설계에서 우리가 x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지금 했죠, 처리를.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 식을 푸는 거죠. 그럼 fx를 풉시다. 그럼 fx를 풀면은 누가 상수라고 했죠? 그러면 x 루트 x는 밖으로 빼고 얘를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는을 쓸 때 밑으로 가는 게 좋다고 했죠. 자, 그럼 는을 했어. 지금 문제 풀고 있는 거야. 일단 너네가 논술 쓰기 전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문제를 빨리 풀어놔야 돼 일단. 풀고 거기서 핵심을 보고 쓰면 돼. 그래서 쌤이 이제 이렇게 전략을 짜줄게요. 끊어놨죠. 끊어놓은 걸 너네가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번 어떤 정보 알 수 있었어? x가 0보다 크다. 그럼 저거 쓰자는 거예요. 그럼 2번 이제 얘기했죠. 그럼 예식을 푸는 과정도 쓰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너네가 빠뜨리는 게 없이 쓸 수 있겠지. 그럼 좋은 전략이 되겠죠, 그게. 왜냐면 논술 쓸 때 답을 맞는 건 당연히 중요한 건데 과정 속에서 빠뜨리는 게 없어야 되잖아. 빠뜨리는 게 없으려면 이런 식으로 끊어놓고 번호 붙여가지고 쓰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아무튼 자 이어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자 그럼 얘를 풀면은 자 이 식이 루트 x 더하기 46 빼기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2 넣으면은 x 플러스 47 빼기 루트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막 이게 없어지거나 좀 그런 게 있나? 없어지진 않고 있어 문제가. 지금은 이거 풀고 있는 거야, 쓰자는 게 아니고. 그럼 이렇게 갔어. 땡땡땡 바로 쳐라는 이유가 없어지는 게 없어서. 근데 이제 흐름을 잠깐 보자. 이제 넣어야 된다는 거는 이제 확인됐잖아. 그럼 넣었는데 이게 숫자들 구성된 거 보면은 얘는 이제 46부터 출발해가지고 계속 커지는 거지. 몇 가지 커지는 거야? 90까지. 얘는 1부터 45까지인 거지. 그럼 결국 그게 뭐야? 1부터 90까지가 다 적혀있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자, 근데 이제 이 식을 풀려면 원래는 평소였으면 뭐였어? 뭔가 없어져야 된단 말이야. 나 없어지지가 않고 있어. 결론? 지금 당장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쵸? 여기서 이 식을 변형 뭐 할 수 있어야지. 없는 거 확인되죠? 그치? 그러면 다시 3단계로 이제 가는 거예요. 여기 왔어요, 3단계. 자, gx는 얘를 만족하는 이차함수라고 돼 있어. 그럼 지금 뭐야? x를 어디로 보내? 무한으로 보내지. 그럼 얘가 지금 gx 이차함수잖아. 그럼 너는 이차함수 그릴 줄 알잖아. 그럼 이차함수를 무한으로 보내면 그 값은 어떻게 되니? 무한대
무한대가 된다는 확인되지. 차수가 2차인 무한인 거지. 그런데 F랑 곱해가지고 수렴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gx가 지금 무한이에요. 다항함수로서 무한이에요. 그럼 fx는 분모로 2차로 무한이면 좋겠죠.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미적분 발상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미적분처럼 와, 뭐 이상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 그냥 무조건 다항함수 생각해야 돼. 다항함수 형태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무한대분의 무한대 해가지고 2025 된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니? 그럼 봐봐. 그럼 내가 이제 얘를 무한대로 그려볼게. 그럼 분모가 x 루트 x지. 그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분배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내가 fx를 어디로 보낸다고? 무한대로 보낸다 했죠. 자, 그럼 여기서 개념 정리할 게 하나가 있어요. 너네 그 극한 계산할 때 있잖아. 수학 2에서 극한 계산할 때 유형 몇 개인지 알아? 4개야.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0분의 0꼴. 두 번째 많이 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비주류 2개가 있어. 그게 뭐게? 하나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 있고, 네 번째가 0 곱하기 무한대가 있어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거 지금 무한대 빼기 무한대. x를 무한히 보내면 이거 무한대잖아. 얘도 x 무한히 보내면 무한대잖아.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지. 자, 그러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 루트 있으면 뭘 하라고 하지 우리? 유리화를 해야 돼. 유리화를 하고 풀어야 된다는 거야, 문제는 지금. 자, 봐봐. 만약에 이 상태로 하자. 그럼 내가 얘를 보냈어. 아, 얘를 분배했어. 그럼 분모가 x 루트 x고 분자가 루트 x지. 그럼 무한대로 발산시키면 루트 x 없어지고 x분의 1 남지. 근데 그 무한대로 보내면 몇이? 0이 돼버리지. 그지? 지금 뭐였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맞지 않는 얘기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아, 유리화를 해야겠구나. 수트 관점에서 생각해도 미적분처럼 막 복잡하게 생각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럼 이 친구를 유리화를 하자고요. 그럼 유리화를 하게 되면은 분자 암산하면 뭐죠? 응. 뭐라고 했어요? 아, 45라 했어요? 7이라고 한 줄 알고 뭐야 잘못 계산했나 이러고 있었어요. 또 상수가 등장했네요. 그럼 이 상수를 밖으로 뺄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그리고 분모가 이제 더하기로 이렇게 되겠죠. 그럼 볼까요? 요걸 분배하잖아요. 요걸 다시 분배하잖아요. 그러면 루트 x랑 루트 x 보이죠? 그럼 둘이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x가 되겠고 여기 x까지 껴서 x 제곱이 되겠지. 근데 그 x 제곱이 분자에서 분모에 있어? 분모에 있지. 소름 돋지 않니?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는 거지. 됐지? 근데 이거를 너네가 수능 와서 수능 특강 할 때 경험을 한번 한다 이거예요. 이걸 한번 경험한다는 거, 이런 식을 다루는 거. 그러니까 수능 특강 수능 완성할 때 너네가 새롭게 느낀 거라든지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건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친구와의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여기서 더 할 게 있어요. 우리는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fx를 아니다. 이거를 쓰면 좀 위험하구나. 이제 이거 아니야.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볼게. 그럼 요거를 계산하게 된다면 x 루트 x 45 곱하기 또 괄호 열고 분의 1 깔고
루트 x 플러스 46 더하기 루트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겠지. 이제 끝도 적어주는 게 좋겠지. 여기까지 됐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지해야지. 분배해서 얘기를 하면은 얘 분배할 때 여기서 x 제곱 나오고 여기서 x 제곱 나와서 총 2x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지금 문제 푸는 거야. 이걸 논술에 쓰면 안 돼. 이건 논술에 쓰면 안 돼. 그냥 안 쓰는 거야. 그런 건 문제 풀 때만 얘기하는 거야. 그럼 2x 제곱분의 1이 몇 개가 나오는 거죠? 45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설마 이해됐습니까? 다시 2x 제곱분의 1이 45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앞에 여기까지 계산하면은 2x 제곱분의 45의 제곱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죠? 이게 fx의 식인 거예요. 지금 극한의 무한대꼴로 만들었을 때의 식.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3번. 이제 그럼 3번을 얘기할 수 있게 돼요. 그럼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fx 곱하기 gx는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자, 이 식을 다시 적어주고 아, 맞다. 중괄호 해야 됩니다. 소괄호 썼으니까. 그리고 원래 이 안에 있는 건 적어도 3개 써야 돼요. 그 3개 쓰고 땡땡땡 해야 돼. 지금은 그냥 하나만 써서 일단 문제 푸는 거니까. 자, 이랑 그 다음에 이제 gx가 2차 형태였죠. 그러면은 gx는 일단 문제 푸는 거니까 이거의 서술 방식은 이따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답지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럼 다시 문제 푸는 거니까 문제 푸는 거 풀이를 쓸 거야. 실전 풀이로 쓸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2x 제곱분의 45제곱 곱하기 gx의 최고 차이에서 알아 몰라 지금 현재? 모르죠? 그럼 ax 제곱만 갖고 오면 되겠죠. 그럼 이게 2025여야 되는 거지 현재.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날라가고 2분의 약분 될 거야. 약분 될 거야. 자, 45의 제곱 곱하기 a가 2025여야 되는 거니까 45 한번 약분하면 될 거야. 50. 이 아닌가? 2025를 45로 나누면? 45제곱이 2025냐? 맞겠지. 뭐 경민이가 계산 잘하니까. 쌤보다 잘하니까 계산을. 아, 맞네요. 2025가 나오네요. 그럼 저 숫자가 2025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었던 거네. 그래서 A가 2인 거야. 그럼 GX가 완성이 된 거야. 왜?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다 알잖아. 그럼 두근의 합이 지금 몇이에요? 잠깐만. 이게 지금 4번째입니다. 그럼 이제. 그럼 25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0x라고 써야겠죠? 그리고 두근의 곱이 몇이에요? 5예요? 그러면 10이라고 써야겠네요. 그럼 GX 완성됐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뭐 하랬죠? GX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5번째로 2차 함수 최소값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 x제곱 마이너스 25x 더하기 10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x, 그럼 이제 x가 2분의 25일 때 최소가 되겠죠? 그럼 2분의 25일 때 최소값 계산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문제 푸는 거야 일단. 너네 실전 풀듯이. 이렇게 빨리 풀었어? 그럼 이제 답안지에다가 뭐 하는 거냐면 내가 번호를 붙여놨잖아. 그럼 그걸 이제 문장으로 쓰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해설지랑 비교해보자. 일단 여기에는 첫 번째 조건에서 얘기하는 x가 양수일 때 그 양의 실수 전체에서 집합에서 정의가 됐다. 그 말은 없죠? 근데 그거 쓴다고 깎이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그럼 그거에서 넘어갔죠? 지금 fx식을 뭐 했네요? 유리화했죠. 근데 보세요. 쓸 때 유리화하는 거 보여줘요? 안 하고 결론만 쓰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뭔 차이냐?
이거는 이제 1 곱하기 45의 뭐야? 이거를 이제 x 루트 x가 뭐니까? 상수니까 밖으로 썼죠. 묶었죠. 그리고 gx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두는 거야. 왜냐면은 우리가 그 두분의 합 두분의 곱 같은 경우는 몇 번에 있었죠? 정보가? 3번 정보에 있었어. 3번 정보에. 세 번째 거에. 네 번째인가? 네 번째 정보에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근데 여기가 지금 3번이잖아. 그럼 3번에는 2차 함수에 대한 그 두분의 합 두분의 곱을 알아 몰라?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gx를 저렇게 둔 거야 지금. 단계별로 소수인 거 보이지 지금? 그럼 이걸 썼고 쓰잖아. 근데 봐봐. 아까는 우리가 시그마를 좀 는으로 쭉 썼지. 그 아까 뭐 1부터 넣어가지고 식 썼지. 근데 그게 너무 길어서 짧았어. 길었으니까 뭐 했어? 그냥 시그마로 계속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한 거야? 아까 문제 풀 때 우리 풀려고는 쓴 거야. 근데 실제로 소수할 때는 너무 기니까 그냥 시그마 끌고 와도 되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지. 됐어 여기까지? 그리고 핵심. 보여줘 계산 과정? 안 썼잖아. 바로 썼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 생각 들잖아. 방금 아까 쌤이 아까 식 쓴 거 막 2x 제곱 어쩌고 한 거 안 써도 된다는 소리야. 그냥 계산만 띡 해놓으란 소리인 거야. 이렇게. 지금 작성 요령 얘기하는 거야. 작성 요령. 말 됩니까? 얘는 뭔 말인지 알겠어? 막 걱정하잖아. 그 중간 과정 어떻게 써야지 걱정하잖아. 약식 논술 아니라고. 결과만 써도 된다고. 내가 이 식을 풀 거야만 보여주면 된다고. 간단하게 쓰는 거야 약식은. 알지? 그럼 개꿀인 거야. 결과만 쓰면 된다 이거니까. 그렇다고 답만 딱 띡 쓰면 안 되겠지. 모든 문제 다 생략하고. 그게 아니라 중간식 한번 쓰고 이 식을 푸는 과정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따라서라고 했는데 당구장 표시해도 됩니다. 따라서 A가 2고 그리고 또한 이제 5번 얘기하죠. 두분의 합 4번 얘기하죠. 헷갈려. 두분의 합 두분의 곱 이제 그래서 뭐라고 돼? 봐봐. 방정식 gx의 서로 다른 주식은이므로 5로부터 이렇게 언급만 하랬잖아 쌤이. 보여줄 필요 없다고 했잖아 개념. 근과 계수의 관계로부터 요거 이므로 이거다. 그럼 gx가 이거고 결과적으로 뭐해? 얘도 그래프 같은 거 안 그리지? 그냥 완전 제곱식 처리하지? 간단하게 가자. 그래서 이거다. 그럼 결국 뭐야?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정리했던 거 있죠? 거기서 1번 빼고 쭈르륵 순서대로 써있는 거지. 그래서 너네가 해야 될 게 뭐야? 자르는 걸 잘해야겠죠. 오케이? 네. 먼저 최소값 구하는 거이고요. 무슨 x 제곱 안에 x 넣어서 x 구하잖아요. 이건 근데 완전 제곱 써주는 게 좋긴 하죠. 이건 어쩔 수 없죠. 왜냐면 쌤이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쌤은 거기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좌표를 체크하잖아. 예. 근데 그걸 이제 하지 말고 식으로만 쓰면 된다는 거지.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새끼 좀 그런 새끼긴 한데 좀 불편하긴 한데 지금 반만 딱 띵 얘기하죠. x가 2분의 25일 때도 있으면 더 좋아요. 왜냐면 x가 2분의 25면은 1번하고 연결이 되죠. 양수라는 게. 그 채점 기준 뭐예요? 이것만 쓰면 된대. 그러니까 그게 뭐야? 설계하는 쪽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자, 이게 작성 요령입니다. 쓸 때. 어떤 느낌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교훈을 정리 다시 한번 하면 뭐예요? 일단 문제를 풀 때는 설계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설계를 번호를 붙여놔야 돼요. 그리고 너네가 문제 풀 때도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그런 식으로 써라. 그럼 각 단계별로 풀 때는 대신 논술식으로 쓰려고 하지 말고 너네 평소 문제 풀듯이 그냥 식만 틱틱틱 적어라. 단 여기저기 쓰지 마라. 여기서 왜 되지? 그리고 논술할 때 특징이 뭐예요? 그 계산 과정 보여줄 필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나 이 식 풀 거야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 식 풀 거야?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연습지에다가 뒤져라고 풀겠지. 그럼 결과가 나왔어? 그것만 띡 쓰면 된다. 알겠나? 그게 중요했던 겁니다.
시험 어떻다 손? 왜요? 합을 구하라는 F1의 감망이었어. 감은 맞았어. F를 값만 구했는데 왜 답이 맞아? 그러니까 F1의 값은 다 맞았어? 합을 합을 안 했어? 그럼 답 점수가 몇 점인지 봤어? 일종이 1점이야?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야? 답보다 중요한 게 그거 과정 잘 썼냐 이거 보는 거죠. 그럼 얘는 다 했어? 다 풀었어 너희들? 하나 구하다 끝났어? 응.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풀 때도 한번 설계하면서 한번 가보자. 자 문제 보자.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어디서 한번 끊죠? 그렇죠. 대하에서 끊는 게 좋겠죠. 그럼 앞에 핵심 정보가 나오죠. 모든 다항함수라고 나와 있지. 자 그럼 다항함수가 나와 있을 때는 이제는 너네가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다항함수가 나왔을 때는 첫 번째로 어떤 정보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다항함수라는 것에. 모두 실수를 그렇죠.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 진짜 이건 귀딱지 나도록 들었죠. 근데 또 얘기하면은 개수를 잘했어. 너네가 저번 주 시험 볼 때 했던 봐봐 이게 그새 또 까먹는 거라니까. 내가 말했죠? 말해서 기억나면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딱 이게 지금 방금 경미한 것처럼 이게 툭툭툭 나와야 된다고. 그 정의하잖아. 정의하잖아 그러니까. 차수랑 개수를 이제 우리가 알 수도 있겠구나. 특히 차수 개수 찾는 건 적분에서 굉장히 많이 하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이거 이번에 고의 수업 하다가 애들이 자꾸 놓치길래 다항함수를 발산시키잖아. 그럼 뭐 나와? 발산 나와. 이게 아까 그 전 문제에서 했던 발산이죠? 당연한 거잖아 근데 전 문제에서 그 아이디어로 풀었어.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만들어야겠다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건데 발상이 안 돼. 그러니까 정리하자는 거야. 이렇게 크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자르면 끝나죠. 모든 F의 값 하. 푸는 적이 봅시다. 안 찾아? 아, 다 안다는 시간이 얼마 짧으라고. 너무 짧아가지고. 짧아도 끊으려면 끊을 수 있고 정보는 다 있어. 자, 그냥 조건에서도 자를 수 있잖아. 이거는 어떤 멘트 때문에. 그렇죠. 야, 이거는 여기서 안 자르면 내 제자 아니죠. 이걸 보고 아무 생각이 없다? 미쳐버립니다 이제. 그래도 정리해야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로 항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이 항상이라는 말은 사실 방정식에서 많이 써, 함수에서 많이 써. 내가 이 말을 할 때는. 너네 문제 풀 때 대충 생각해봐. 이 항상이라는 내가 어떤 때는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때는 내가 항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 항상이라는 말은 근데 항상이 더 발상이 많이 떠오르지. 그럼 잘 생각해봐. 너네가 식을 많이 다뤘을까? 함수를 많이 다뤘을까? 그럼 함수에서 쓰는 거예요. 함수를 지랄같이 수투 미적분 해댔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항상이 익숙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항등식. 이게 이제 식에서 쓰는 거죠. 방정식 같은 데서. 자, 근데 항등식은 이제 또 정리해야지.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아직도 잘 기억하고 있죠? 뭐랑 뭐 있죠? 수치 대입법, 그렇지, 개수 비교법이 있죠. 자, 그래서 항등식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식을 보니까 그럼 이거예요.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죠. 그럼 x에다 내가 적절한 숫자를 아무렇게나 넣어가지고 막 문자를 찾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근데 이제 식을 보니까 이제 보이는 게
자, 4차식으로 돼 있고 마이너스 1부터 1, 0부터 1까지라고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일단 드는 생각. 자, 우리 첫 번째 다시 정보 문제 다시 보셔야 돼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다항 함수였죠. 아, 그럼 fx가 몇 차였던 거네? 4차. 4차였던 거고, 이거는 미적분에서 맨날 얘기했던 교훈을 끌고 오면 좀 좋을 것 같아. 얘는 무함수. 짝수차로만 구성이 돼 있죠. 그쵸?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누구 때문일 것 같아요? 마이너스 F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fx는 몇 차 함수다. 문제 풀 때 이거 쓰는 거 아니야. 문제 풀 때 쓰는 거 아니야. 너네 문제 풀 때는 그냥 4차 대충 이런 데다가 4차 이렇게 해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우함수라는 정보까지도 가져갈 수 있겠지. 짝수차수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fx가 f-x가 성립한다는 게 있겠지. 그럼 이것도 써주는 게 좋겠지. 단 우함수이므로는 안 써도 돼. fx는 f-x 이므로만 쓰면 돼. 그냥 만약에 쓴다면. 알지? 길게 줄줄줄 쓰려고 하지 마. 근데 여기는 다행히도 줄줄줄 쓰는 애는 없어요. 자, 그럼 됐고요. 자, 그럼 이제 f1의 값의 합은 두 번째 얘기긴 한데 이게 단계가 이거죠. 1번, 2번, 3번인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얘가 2번입니다. 그럼 이제 2번을 풀자고요. 그럼 2번을 풀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t를 우린 뭐라고 둘 거고 k라고 둘 건데 지금 우함수라는 걸 밝혀놨지. 그럼 우함수라는 걸 밝혀놨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얘를 이렇게 k라고 두지 말고 0부터 1까지를 k라고 둔다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뭐라고 둘 수 있는 거야? 2k라고 둘 수 있겠죠? 그리고 논술 쓸 때 조심. 여기 t 썼는데 여기 dk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맞춰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x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x 4제곱 이 아니었네. 5x 4제곱 2kx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k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여기까지 됐을까?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자, 우리가 또 막 절대값 막 이러지 말고 원래 하던 짓을 계속 해야 돼. 상수의 상수까지 나왔을 땐 시연을 하지. 그리고 맨날 했던 짓이 뭐야?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죠. 그럼 계산을 할 거예요, 이제. 그럼 0부터 1까지 5x 4제곱 2kx 제곱 빼기 절대값 k라고 했죠. 지금 x로 썼죠. 그럼 여기는 차차차 다시 t로 바꾸자 라고 안 해도 되고 그냥 dx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정적분 풀면은 x 5제곱 더하기 3분의 2kx 세제곱이고 저 절대값 k는 몰라. 절대값 kx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는 k인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근데 이제 과정 쓸 때는 아마 얘까지는 보여주는 게 좋을 거예요. 내가 이걸 풀 건데 이 정적분이 맨날 교과서 이거 대괄호 치는 거 써 있잖아요. 이 정도 써주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 넣으면은 3-5 빼기 절대값 k 그 다음에 0 넣으면은 됐네. 이렇게 되겠네. 왜? K 그니까요. 알아요. 대단하시다. 뭐 개새끼야.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갈라치기 되겠지. k가 0 이상이면은 0 이상이면 안 되겠다. 0보다 크면은 귀찮아. 1 마이너스 k 몇 나오니? 4분의 3? 믿는다 강. 맞아요. 믿는다면서 계산했어요. 혹시 몰라서. 자, 0보다 작으면 k는 이렇게 나와요. 강의 풀었어요, 문제? 오, 그럼 둘 다 가능하죠?
그럼 K가 2개 나왔으니까 F1이 2개 나온다는 소리겠네.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3단계 할 차례죠? 왜냐? fx 완성됐잖아. 그러면은 K가 4분의 3일 때 어쩌고저쩌고 K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어쩌고저쩌고 쓰면 되겠지. 자,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답안지는 어떻게 적는지 봅시다. 하죠. 언급해야 된다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여기랑 하고, 그리고 뭐예요? 이런 거 쓰라고 했었죠. 아까 우리 문자 K로 뒀어. 그럼 K가 갑자기 내가 만든 거니까 얘가 허수인지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상수라고 적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다. 따라서 요거로 나타내고, 봐봐, 쌤이 말했죠? 요거까지 보여준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딱 됐죠? 그리고 여기에서 계산하는 과정은 안 보여주죠? 아, 사실 물론 1만 넣으면 되긴 하지만. 그래서 뭐예요? 괄호를 괄호에 나누죠? 아, 그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뭐 당연히 로마 그 숫자 써도 상관없습니다. 나오고 이거다. 끝났다. 딱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언급한 게 딱 나왔죠, 여기. 그러니까 그 설계 작업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뒤지게도 세분화 해놨네. 근데 꼭 채점 기준에 그 fx는 f-x 없잖아. 채점 기준에. 근데 막상 안 써있으면 깎는다 이런 거. 논리성이 안 맞는다고? 이것만 다 쓰면 안 됩니다. 이것만 딱 쓰면 안 돼요. 깎일 여지를 발생시키면 안 됩니다. 알지? 근데 어떤 교수는 귀찮아가지고 저 기준 보고 써있나? 써있네? 써있나? 써있네? 써있나? 써있네? 써있나? 써있네? 오케이. 이런 교수도 있죠. 근데 깐깐한 교수도 있으니까. 논리력으로 안 맞아. 막 이러면서. 쉬는 시간 안 줬니 내가? 네? 쉬는 시간 안 줬니? 5분만 있다 합시다. 또 주저리 떠드느라 끝날 것 같다잉. 경민이 너 필요하면 금요일만 들어. 토요일 말고. 응, 딱 반만 그냥. 괜찮은. 나도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수독성 질문을 굳이 볼 필요는 없다. 자, 볼게요 문제. 자, 13번. 는 다 했습니까? 아, 하나 끝났어요? 아, 오케이. 자, 그럼 이걸 일단 마지막으로 합시다. 자, 첫 장 1이고, 자, 공차가 자연수인 등차수 AN에 대하여. 자, 여기까지가 정보가 나오네요. 자, 그리고 이제 얘 값이 50 이하의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공차들의 집합을 A라고 하자. 잘라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제 설계 잠깐 해보면은 첫 장 1이고, 아, 나 공차 모르네. 그럼 공차를 문자로 놔야겠지. 그리고 공차를 문자로 둘 때는 공차를 D라 하자. 하고 계속 D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얘 값이 50 이하의 자연수가 되도록 하자 하는 공차들의 집합을 A라고 하자 했으니까 이 식을 풀어야겠죠? 근데 얘는 딱 봐도 뭐 해야 되는 식이네? 유리화를 해야 되는 식이네. 그럼 유리화하는 거니까 바로 생각이 이어질 수 있잖아. 그럼 유리화를 했다라고 치면은 분모에 나온 거랑 여기 나와 있는 게 뭐가 되겠어, 서로가? 약분이 되겠고, 그러면은 얘 빼기 얘 꼴로 나오겠죠? 그럼 이건 완벽하게 주르륵 사라지는 거겠지. 심지어 몇 칸 차이 나네? 한 칸 차이 나는 거니까 맨 뒤만 남겠죠.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개수를 A, 알파, 모든 원소의 합을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와 베타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1단계 체크해주면 될 것 같고, 웬만하면 여기 딱 자른데 앞에다가 쓰는 게 좋아요. 또 여기다 앞에다 이렇게 쓰다가 또 여기까지 막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별의별 거 다 그거 한다. 그리고 여기 3단계, 여기 4단계. 자, 그럼 1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공차를 뭐라고 할 거다? D라고 둘 거고, 그럼 AN을 구하게 되면은 그냥 바로 식 만들면 된다. 이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뭐 등차수 일반항이 모임으로 막 이딴 거 안 써도 된다는 거죠. AN이 이거고. 자, 그럼 뭐 더
할 게 없습니다. 단 D는 뭐예요? 자연수. 이 말은 꼭 써줘야겠죠. 자연수라고 문제에서 언급을 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얘기합시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이게 설계가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식은 루트 AK 플러스 1 빼기 루트 AK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지금 시그마 안에가 다항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저렇게 두 개의 식이 나와 있지. 그럴 땐 꼭 괄호 쳐주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루트 A22 빼기 루트 A1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루트 A1이 몇이었죠? 1이고 22도 구할 수 있겠지. 첫 항에다 공차를 21번 더한 거. 그러니까 루트 1 플러스 21D 빼기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얘가 뭐여야 되는 거야? 50 이하의 자연수여야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문제 풀 때는 이제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50 이하니까 이제 D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럼 이거를 이제 D에다가 자연수를 넣어서 일일이 찾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그게 너무 복잡하다 싶으면은 식으로서 풀려고 해봐야겠지. 그럼 강의는 어떻게 선택했어 처음에? 자연수가 되도록 하자고 했을 때 식으로 했어? 아니면 대입하는 걸로 했어? 그러니까 D에다가 1부터 넣어가지고 해봤어?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D가 초반에 딱 보입니다. 몇 넣으면은 저거 루트 없어지죠, D가? 네, 3 넣으면은 루트 64 돼가지고 나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이런 생각 들죠? D를 그러면 그렇게 무식하게 넣는다고 내가 개수를 정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 그래서 원래는 식으로 다가가는 게 좋겠지? 자, 그럼 풀어보자. 얘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는 K라고 합시다. 그럼 K가 뭡니까? 50 이하의, 그쵸, 자연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1 넘기고 양변 제곱 때립니다. 그리고 여기 왼편에 또 1 있죠? 그럼 그것까지 다 우변으로 넘길 겁니다. 즉 21D는 K제곱 더하기 2K만 남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그러면 21이랑 D랑 곱했을 때 K 곱하기 K 플러스 2가 된다는 소리지. 몇 칸 차이 나네요? 2칸 차이 나네요. 자, 그럼 얘를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3 곱하기 7 곱하기 D라고 일단 둡시다. 그러면은 얘랑 곱해서 얘랑 2칸 차이 나는 숫자를 생각할 수 있겠죠. 얘랑 곱해가지고 2칸 차이 나려면 D가 그래서 아까 3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럼 9잖아. 그럼 7, 9 해서 2칸 차이 나지.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식 봤을 때 직접 어차피 자연수면 직접 세야 된다는 건 알잖아. 그럼 직접 셀 때 당연히 효율적으로 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식이고 같은 문자가 들어있을 때는 얘네들이 몇 칸 차이 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D가 몇 나왔고 3 하나 나왔고, 근데 5, 7일 수도 있는 거잖아 사실. 근데 5, 7이려면 D가 분수여야 되지. 3분의 5여야 되니까 그건 안 되겠지. 그럼 패스하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7이랑 D랑 곱했다라고 쳐보자. 그치? 그럼 7이랑 D랑 곱했을 때 얘랑 2칸 차이 날 수가 있어요? 그건 절대 안 되죠. 그쵸? 그러면은 남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21D라고 했을 때 21이랑 D 자체가 2칸 차이 나는 거. D가 몇이면 괜찮겠고 19면 괜찮겠고 또 하나 있죠? 23까지도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너네가 문제 풀 때 걱정될 수 있잖아. 그냥 식으로만 찾았는데 정말 다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릴 수 있잖아. 그럼 아까 4번 확인했고요. 그럼 19 넣어서 해보고 23 넣으면 되겠죠. 시간 남으면 하는 거고 이거는. 안 되면 그냥 쭉 가는 거지 바로. 왜냐면 여기까지만 썼어도 점수 꽤 줄 거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가 2번이었습니다. 나 이제 그걸 집합 A라고 하자고 했나? 공차들의 집합을. 그럼 뭐야? 이거 언급해줘야지. 3개가 끝이야. 3개 말고 더 있을 수가 있나 현재? D가 8이어도 되는 7에다가 2 곱하고 3에다가 4 곱하면 12.
아, 그렇게도 만들 수가 있구나. 그런 거 맞지? 오, 족같네요. 이렇게 해도. 8. 그래서 20일 나누면 응. K가 20. 아, 그렇게 하는 게 낫겠네. 아, 맞네. 이건 더 좋은 생각이다. 이건 내가 한 수 모르겠습니다. 나누는 게 더 좋겠네요. 수학 잘 배웠네요. 안 들었죠. 그럼. 근데 물은 새더라. 자, 그러면은 둘이 곱한 게 21의 약수여야 되는 거지. 21의 배수여야 되는 거지. 따라서 KK 플러스 2가 21의 배수여야 돼. 뭐야, 그럼 씨. 그럼 21의 배수여야 되는 거니까 K를 찾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근데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러면? 아, 50이야지. 아씨, 생각이 없다, 생각이. 개짠다. 자, 그럼 K가 몇일 때 되죠? 21. 처음부터 좀. 1 안 되고, 2 안 되고, 3 안 되고, 4 안 되고, 후딱할 수 있잖아. 5 되는데. 5 곱하기 7이야. K가 5여야지. 너가 생각한 거 아니야. 하다가 끝나서 잡을 거. 5 되죠? 그리고 6. 그러면은 같이 D까지도 찾는 거야. 그럼 여기가 3이었던 거지? 아니, 우리 D 찾아야 되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이제 6 넣고, 7 넣고, 8 넣고. K는 되는 거예요. 왜? 5 곱하기 7이잖아. 아, 안 되잖아, 씨. 7. 아, 근데 미쳤네, 내가 지금. 7이죠? 너는 왜 거기서 납득을 하고 있어? 선생님 말 맞는 거. 아이, 그러지 마세요. 지금 정신 해로운 나 오늘 지금 2시간 자가지고 3시간인가. 다음 뭐 나와요? 50 이하니까 계속 해보는 겁니다. 당연히 너네 이렇게 쓰면서 해야 돼요, 너네는. 12 된대요. 17 되면 참 좋겠다. 그럴 리는 그건 꿈이겠지. 자, 그럼 12 넣었을 때 12 곱하기 14니까 7 약분하고 3 약분해서 하면은 6이냐? 그냥 계산해. 괜히 멋스럽게 암산 때리지 말고. 8이네. 야, 아까 써놨던 거 좀 하자. 3, 8, 또 뭐였냐, 아까? 아니다, 그냥 하자. 14. 13 돼? 14. 14 돼? 그냥 천천히 가야 될 것 같아. 이거 왠지 천천히 가야 될 것 같아. 14면은 14, 16. 아, 14 안 되네요. 아, 일단은 결국 둘 중 하나가 7을 배줘야 되지. 일단 21에서 7을 약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K가 지금 쉽게 하나 찾았다. 7이 약분돼야 되잖아. 그럼 얘가 7의 배수일 때. 그래서 처음에 7. 그럼 다음은 14일 거 아니야. 아, 이렇게 세면 되겠네. 그럼 14일 때는 넣어보면 14 곱하기 16이지. 자, 그럼 생각하면 되잖아. 7은 약분될 거니까 이 3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3만 약분되는지 확인하면 되겠지. 근데 14면 안 되지. 다음 7에 비해서 21이지. 그럼 21이면 아예 되는 거지, 이거는. 그럼 21이 되는 거고. 그 다음 28이겠지. 그럼 28이고 30이니까 3의 배수지. 되는 거야, 바로. 바로 확인되죠, 이제. 그럼 28 곱하기 30인 거니까 20을 약분하면 7 약분하고 여기 4 남고 그러니까 4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왜 또 나 잘못 계산했어? 21. 21일 때 23. 아, 28일 때였니? 28일 때 40? 응. 근데 지금 공차가 50이 아니야? 나 지금 문제를 까먹었다. 아, 얘 값이 50이었는데 얘 값을 K라는 거지? 그럼 다음 3의 7의 배수. 30은 안 되겠네. 다음 42지. 42, 44 안 되겠네. 되네. 40이 되네. 22일 곱하기 2잖아. 그럼 2 곱하기 44, 88, 49.
49면은 49, 51이잖아. 51 3의 배수지. 가능하겠네. 아, 쓰면서 해, 풀 때는. 이거 일일이 세려고 하면 미칠 뻔했네. 119. 자, 그럼 뭐예요? 얘가 7의 배수일 때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7의 배수일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럼 얘가 7의 배수였으니까 이제 이건 더 쉬울 거야. 한 번 여기서 했으니까. 5부터 들어가겠죠?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14니까 12이면 딱 되겠죠? 응. 왜냐면 K가 그냥 K밖에 없으니까 결국 3호로 약분되냐 안 되냐만 보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럼 K가 아까 몇부터 되냐? 12 됐지. 그럼 다음은 21이니까 19여야겠지. 무지성으로 써버리는 거야 이제. 그럼 19고 다음은 21 했고 28이니까 26 되겠지. 다음은 35니까 33 되겠지. 다음은 42니까 40이겠지. 다음은 49니까 47이겠지. 자, 그럼 여기서 3의 배수인 것만 딱 남기면 되잖아. 얘, 끝. 그죠? 29일도 29요? 29. 3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21. 아, 21이에요? 40분. 족같네요. 응. 잠을 좀 잘 자고 와야겠어. 12 계산하면 토 나온다. 아니 진짜 별거 아닌데 지금 계산 때문에 문제야. 족같아서 못해보겠네 진짜. 8 19 넣으면은 19 33 넣으면은 55 40 넣으면은 8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지금 몇 개 나왔어요? 9개. 자, 그러면은 알파가 이제 3단계 마지막 9인 거죠? 개수 찾아라 했고 베타는 뭐예요? 아니 지랄하세요. 다 더해. 내 대가리 안 된다 지금. 여기까지 됐죠? 근데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막상 풀면 어때? 그냥 할만하죠 솔직히. 아니 막상 그러니까 생긴 건 되게 겁나게 생겼잖아 애들이. 근데 이제 끊어서 하나씩 보니까 어때? 충분히 다 소화가 가능한 애들인 거지. 근데 이제 이걸 빨리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특수환을 열심히 풀어야 되지. 알지 예은아? 예은아, 넌 대입보다 더 중요한 게 수특수환이야. 그치? 자, 그럼 확인하고 이제 오늘 마무리합시다. 자, 여기가 나왔죠? 그리고 얘는 굳이 등차수열 그걸 안 쓰네요. 1 더하기 21D 그런 거 안 쓰네. 근데 우린 써도 상관없는 쓰는 게 더 낫죠 우리는 보기엔. 썼고 여기 M 썼고 여기 근데 여기 반자연수라고 안 돼 있지. 왜? 여기 앞에 써 있으니까. 근데 언급을 해야 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야? 해야 된다는 거죠. 했고 그리고 뭐야? D라고 하는 값이 뭐라 해? 써야 된다는 거야. 안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여기까지 나오고요. 근데 왜 이렇게 식이 갑자기 깜짝이야. 똑같네요? 똑같고 이건 안 써도 됩니다. 이 집합 안 써도 돼. 괜찮아. 우리는 이거를 찾았죠. 이게 모새끼 개새끼죠. 자, 우리도 개새끼가 되면 됩니다. 쓰면 되는 겁니다. 찾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았고 얘는 괄호치고 해놨네. 그럼 아까 쌤이랑 한 거랑 똑같다. M이 21의 배수인 거고 M이 7의 배수인 거고 쌤은 이제 M이 7의 배수인 걸로 하나씩 다 했었죠. 얘는 구분을 지어야 돼요. 나왔고요. 채점 기준 봅시다. 새로운 문자 쓸 거면 이름 언급하라는 거죠. 왜 내가 중요하다는지 알겠지? 하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자, 집합은 안 써도 되는 거였죠. 조건제 집합. 근데 지금 말한 대로 딱딱딱 나오고 있잖아 지금 결국. 근데 이 결과값들이 결국 뭐야? 잘라가지고 하나씩 보는 거 거기서 나오는 정보들을 써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너네가 깎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핵심이야. 답은 맞았는데 뭔가를 빼먹어서 뭔가를 부족하게 써서 깎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깎이지 않는 과정이 이제 단계별로 쓰고
그 단계별을 통해서 필요한 아웃된 정보들을 쓰는 거. 단 식을 우리가 풀어낼 때는 그 계산 과정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 여기까지 설명이 됐죠? 자, 좋습니다. 일단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